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이재영이라고 하고요. 어, 제2판교 쪽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고, 로봇 관련돼서 전반적인 거, 하드웨어 빼고는 전반적으로 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로스 어웨어 바이너리제이션이라는 제목의 논문인데요. 어, 이전에 발표하셨던 엑스노와 넷을 약간의 약점을 보완하는 정도의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행은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 잠깐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뉴턴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논문에서 뉴턴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뉴턴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논문에서 쓰는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 그 이전에 엑스노아넷 그 앞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너리 웨이트 네트워크와의 비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로스 어웨어 바이너리제이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 값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 이, 이 로스 어웨어 바이너리제이션을 RNN에 적용한 또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논문이랑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조금 분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 논문은 ICM에 2017년도에 퍼블리시가 됐고요. 그러니까 오픈 리뷰라는 사이트에 또 이 논문에 대한 그 스레드가 있어서 링크를 적어봤고요.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엑스노넷의 그 앞에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앞에서 다루고 있는 이제 바이너리 웨이트 네트워크를 에 대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라고 볼 수 있고 어, 제가 계속 이 바이너리 웨이트 네트워크만 얘기하는데 이 논문의 직접적인 비교 대상은 그 웨이트 바이너리제이션 하는 부분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엑스노아넷 같은 데서는 이제 그 부분뿐만 아니라 액티베이션 쪽이라던가 아니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쪽에서도 이제 기여하는데 이 논문은 오로지 이제 웨이트 바이너리제이션 부분에 대해서만 약간의 컨트리뷰션이 있고요.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고 그 컨트리뷰션 내용이라는 게 바이너리제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로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고려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바이너리 웨이트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그러한 고려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다는 것을 뜻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오로지 이제 스케일링 팩터를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프록시멀 뉴턴 알고리즘이라는 방법을 써서 수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뉴턴 알고리즘이란 단어를 보셔서 알겠지만 단순히 그레디언트만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커버처를 사용하겠다는 2차 미분값을 사용하겠다는 전략이고요. 근데 조금 제한적인 게 그러니까 엘리멘트 와이즈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러니까 한 코디네이트에 대해서만 고려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 뉴턴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것은 부가적인 오버헤드가 들어간다는 거지만 이미 아담 옵티마이저 같은 쪽에서 그러한 고려들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담 옵티마이저랑 연결시켜서 사용을 하면은 그런 부담이 덜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덧붙여서 RNN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 다른
논문은 그 이전의 논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RNN만 특화돼서 분석이 특별히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 논문 이전 논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이너리 커넥트, 그러니까 BNN, 그다음에 엑스노아넷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기본적으로 뉴턴 알고리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논문의 내용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뉴턴 메소드라는 그러니까 옵티마이제이션에 있어서 뉴턴 메소드라는 거는 그 어떤 우리가 알고 싶은 그러니까 옵티마이즈 하고 싶은 어떤 펑션을 테일러 익스펜션으로 전개를 했을 때 2차까지만 전개를 시킨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관심 있는 점에 대해서 그 근처에 대해서 2차까지만 전개시킨 다음에 그 펑션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개시킨 다음에 이 전체 식을 미분해서 미분값이 0으로 놓고 풀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답이 클로즈 폼으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업데이트하는 수식이지만 중요한 부분이 이 그레디언트 부분 나누기 2차 미분값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건 이제 그, 한 코디네이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건데 만약에 디멘전이 2차 이상일 때는 다음과 같이 2차 미분값 대신에 해시안 매트릭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해시안 매트릭스의 인버스 값을 그 그레디언트 앞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단순한 그레디언트 옵티마이제이션과 비교를 했을 때 다음과 같습니다. 이 녹색이 그냥 더 간단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고요. 이 빨간색이 뉴턴 알고리즘인데 뉴턴 메소드인데 보시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는 이 등고선에 무조건 직각으로 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하지만 그 커버처까지 다 고려를 하고 각각의 베리어블 사이의 그런 그 코릴레이션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더 빠른 길을 찾아서 간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등고선의 수직이 아닌 이 빨간 선을 따라가면은 훨씬 더 빠르게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뉴턴 메소드가 좋아 보이지만 문제는 이 2차 미분값, 이 해시안 매트릭스라고 불리는 이 2차 미분값을 얻는 게 상당히 어렵고 게다가 이걸 또 그 인버스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걸 그대로 쓴다는 거는 불가능하고 따라서 이 해시안 매트릭스를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다 이해하고 있진 않은데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을 이미 전통적인 응용 수학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뉴턴 알고리즘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다음을 진행을 해보면은 이 논문에서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는 그러니까 베이스가 되는 논문은 기존의 프록시멀 뉴턴 타임 메서드라고 하는 이 논문인데요. 이 부분은 앞서 보여드렸던 것과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그 펑션이 있을 때 그 펑션을 테일러 식으로 2차까지 전개를 해서 그거를 근사값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전략이고요. 이 논문은 뭐 응용수학 학회지 쪽에 돼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 논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타겟이 되는 펑션은 어떤 두 가지 컨벡스 펑션의 합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는 스무드 펑션이고 하나는 난 스무드 펑션인 그 두 개가 결합된 하나의 펑션에 대해서 얘를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는 뭔가 특별한 더 방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프록시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난스무드한 펑션을 다루기 위해서 프록시말 맵핑이라는 그런 기법이 들어가게 되고, 이 기법을 사용하면은 이런 난스무한 펑션도 잘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전개되는 게 이 논문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루는 이 로스 어웨어 바이너리제이션에서는 이 프록시말 래핑이라는 이 기법은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 해시안 값을 사용하는 이 부분만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 논문에서 직접적으로 밝히기로는 어섬션으로 이건 약간 이제 수학적으로 엄밀해 보이진 않아요. 그냥 이 뒤에 전개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명시를 하고 지나가는데 스트롱하게 컨벡스하고 뭐 당연히 어떤 확실하게 바운디도 돼 있고 뭐 똑같이 이분 가능하다 이런 가정하에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우리가 알고 싶은 로스 펑션에 대해서 테일러 2차까지 전개를 시킨 다음에 이 해시안을 D라고 지금 부르는 그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한 다음에 이 식을 가지고 풀면 우리가 어떤 웨이트를 죄송합니다. 노테이션을 한 번만 점검하고 들어가면 이 꺽쇠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다 바이너라이즈드 된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케일 팩터 알파고 바이너리제이션 그 1, 0은 B고요. 이랬을 때 그 업데이트를 위한 꺽쇠 없는 이 W는 이전 값의 바이너리제이션 값에서 그레디언트만큼 빼는데 여기에 일반적으로 그레디언트만큼만 빼는데 여기에 이 D의 다이고날 값을 나눠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다이고날 값이 다시 이 스케일 팩터 알파를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 다이아고널 값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웨이트에 대한 커버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D를 보시면은 잠깐만 앞으로 돌아가시면은 여기서 말씀드린 이 인버스 2차 미분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그 엑스노안에서 다뤘던 BW
그 바이너리 웨이트 네트워크랑 비교를 하시게 되면은 이 논문에서 밝히기로는 바이너리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이 알파를 정할 때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그 우리가 근사하고자 하는 W에 대해서 이 그냥 이 스퀘어 루트한 값을 작게 만든 알파를 구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 논문에서는 로스에 대한 고려를 직접적으로 로스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그 로스 수식을 이렇게 전개한 후에 이 수식을 그 방금 앞서 보여드렸던 뉴턴 메서드 처음처럼 얘를 미분을 한 다음에 미분값 제로로 놓고서는 수식을 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알파는 단순히 웨이트 값의 이제 평균 값이라고 본다면은 여기서는 이 커버처들의 값을 고려해서 알파가 나온다는 겁니다. 즉 어떤 값은 커버처 값이 더 크면은 좀 더 알파에 많이 반영이 되겠죠. 여기서 그 D에 대해서만 D는 조금 한 페이지 뒤에 있는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는 뭐 BWN 같은 경우 다이렉트하게 고려하진 않는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사실 해석을 다시 하자면은 그 BWN이나 바이너리 커넥트는 이 로스 어웨어 바이너리제이션의 어떤 특별한 케이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 커버처 값이 만약에 동일하다면 모든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커버처 값이 동일하다면은 잠시만 앞으로 돌아가면은 이 D값이 모두 동일하면은 이게 같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BWN은 다시 뒤로 가면 BWN은 어떤 이 로스웨어 바이너리제이션의 어떤 특별한 경우라고 말을 하는 거고 이런 뷰에서 바이너리 커넥트도 알파가 1일 때의 특별한 케이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다시 이제 엑스노안의 논문에 가서 보시면은 엑스노안의 논문의 그 알고리즘 페이지에 가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 업데이트를 할 때 때는 어떤 것을 써도 어떤 알고리즘을 써도 된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지만 이 논문에 따르면은 이 논문 뷰에 따르면은 SGD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살짝 부족했던 부분이 이 D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D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해시안 매트릭스에 대한 어프로크시메이션이 맨 처음 장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더 엄밀하게 구하면은 상당히 복잡한데 단순하게 구하고자 하면은 이 다른 코디네이트들과 연관된 부분을 다 날려버리고 0으로 쓰고 자기 코디네이트에 대한 것만 사용을 하는 극단적인 케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코디네이트에 대한 커버처는 아담 옵티마이저나 그 다음에 RMS 프로 같은 데서 쓰는 세컨 모멘트 텀
스퀘어 루트 값을 사용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스퀘어 루트 v가 그 한 코디네이트에 대한 커버처를 근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먼저 말씀드렸듯이 모든 이 RMS 플롭이나 아담 옵티마이저 쪽에서는 내부에서 이렇게 VT를 항상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건 프로프는 좀 넘어가고요. 다시 한번 알고리즘을 쭉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알파를 계산할 때 앞 스텝에서의 이 커버처 값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부분은 엑스원과 거의 동일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D는 D 값은 다음과 같이 그 업데이트 쪽에 가시면은 아담 옵티마이저 쪽을 계산을 할 때 다음처럼 계산되는 VT에 대해서 VT를 얻고 이 V의 제곱근을 구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다음 턴 돌아갈 때 알파를 구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로스 웨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과는 뭐 잘 나온다고 합니다. 바이너리 커넥트 VWM 그래서 랩으로 쓰는데 이 세 개를 이 엠리스트, 사이파, SVHN에 대해서 실험을 했을 때 이 사이파 10 같은 경우는 바이너리 커넥트가 잘 나오는 케이스도 있지만 보통 이 랩이 잘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BWM뿐만 아니라 엑스노안에까지 고려했을 때도 스케일 팩터에 이제 커버처에 대한 고려가 들어가기 때문에 성능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필터 개수를 늘리더라도 항상 이 랩이 더 성능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이 좋게 필터 개수를 늘릴수록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 가로 속에 든 값이 풀 프리시전에 대한 이제 차를 나타내는데 그 차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표를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이 논문이 조금 다른 앞서 논문에 비해서 조금 더 다른 부분이 RNN에 대해서 좀 더 시험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 RNN에 대해서 RNN의 그 중요한 논문 중에 하나인 그 벤지오 교수가 쓴 RNN이 왜 트레이닝하기 어려운가 이 논문에 따르면은 웨이트의 싱귤러 밸류가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 값이 크면 어떤 특정 값에 비해서 크면은 이 그레디언트가 이제 익스플로딩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이너리 커넥트나 BNN 같이 스케일 팩터가 없는 그런 방식의 경우는 이 경우에 딱 부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바이너리 커넥트나 BNN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신의 이 로스 어웨어 바이너리제이션 뿐만 아니고 BWN 같은 경우도 스케일 팩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스케일 팩터 조정을 통해서
이런 그 그레디언트 익스플로전을 방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몇 가지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이건 전쟁과 평화 책에 대해서 책하고 리눅스 커널 소스에 대해서 이제 그 RNN을 돌려본 예제입니다. 보면은 바이너리 커넥트는 이 숫자가 이제 낮을수록 좋은 건데, 바이너리 커넥트는 숫자가 너무 커요. 그리고 BWN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 로스 어웨어가 훨씬 조금 성능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엑스노아넷, 그 액티베이션까지 고려한 엑스노아넷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도, 그러니까 BNN을 쓴다 쳐도 스케일 팩터가 없기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RNN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는 언롤링 하게 되는데, 그 언롤링 하는 그 타임 스텝을 점차 늘려가면서 트레이닝을 해봤더니 어떻게 됐느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처음에 10개만 언롤링을 했을 때는 바이너리 커넥트도 리저너블한 게 트레이닝이 됐습니다. 다른 BWN이나 로스 어웨어에 비해서. 그런데 50 이상을 가다 보니까 이 격차가 확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 웨이트 값을 분석을 했더니 타임 스텝 10개인 경우에 있어서는 뭐 바이너리 커넥트나 다른 방식의 경우에 있어서 특별히 다른 부분이 없었는데, 100 정도까지 해서 보니까 이 바이너리 커넥트 부분만 큰 웨이트들이 많이 발견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그 그레디언트 익스플로전이 발생을 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별로 그리고 또 이 표에서 보실 만한 점은 이 스텝이 증가할수록 풀 프리시전과의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바이너리 커넥트가 스케일링 팩터로 잘 어프록시메이션을 한다고 쳐도 그래도 에러가 쌓이기 때문일 거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결론이고요. 결론은 뭐 이전 논문과 다르게 로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고려를 해서 스케일 팩터를 만들었다고 하고 있고, 그 고려를 했을 때 사용한 방식은 뉴턴 알고리즘을 써서 커버처를 고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커버처 값은 아담 옵티마이저를 구동을 할 때 부수적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오버헤드가 덜하고요. 오버헤드가 없고요. 그리고 실험값을 분석했을 때 이전 논문에 비해서 아웃퍼폼하고 풀 프리시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비등비등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로버스트하다. 앞서 RNN에서 보여드렸듯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조금 로버스트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